안녕하십니까. 아미넥스 건강TV입니다. 최근 유튜브에는 암 관련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일부 정보는 잘못 알려지거나 부풀려졌거나 또는 서로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 혼란과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게 되면 가장 먼저 전문의 전공의를 찾게 됩니다. 전문의 전공의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문의 전공의들이 좋은 진단과 처방을 따르게 될 때 가장 빨리 치료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암에 대한 정보나 조언이 필요할 때 헷갈리는 정보 중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고민될 때에는 전문의, 전공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참고하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 의사의 말씀을 들으며 민간요법이나 일반 개인의 체험담, 의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의 말은 맨 나중 순위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항암제 연구 개발 관련 세계 최선두 국가인 미국에서 정통 교육 과정을 모두 마쳤고 항암제 관련 미국 특허 10개 보유자인 데릭 킴 박사님이 수년간에 걸쳐 유방암을 비롯해 많은 암 한우와의 궁금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유방암 등 여성암에 대한 기본사항입니다.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자궁경부암 등 여성암 검사를 하실 때 유전자 검사, 허투 검사도 함께 하고 양성이면 해당 부위 제거 수술이 필요하며 유방의 경우 유방보건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릭 킴 박사님은 기본적으로 항암, 표적 치료는 권장하지 않지만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을 바꿀 것, 식단을 건강식으로 바꿀 것, 검주 검연을 할 것, 매일 정기적으로 깊은 심호흡 운동을 할 것, 정기검진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방암 환우들과의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질문 1. 저의 경우 유방암 2기 초 호르몬 양성이며 수술 후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체질을 알칼리로 바꾸면 재발이나 전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 호르몬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재발 및 전이 확률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유방과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입니다. 체질을 알칼리로 유지할 경우 재발 및 전이 확률을 낮추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재발 및 전이가 안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타목시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타목시펜을 먹지 않아도 알칼리 체질만 유지하면 재발과 전이 없이 암을 다스릴 수 있는지요? 답. 타목시펜 복용에 대해 부작용 및 일부 환우에게만 도움되는 등 이유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복용 여부는 환우가 최종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타목시펜 복용으로 효과를 보고 못 보고는 개개인의 복불복입니다. 질문 3. 트랜스퍼 팩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트랜스퍼 팩터는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영양제이지 항암 효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질문 4. 한국은 비타민C 주사를 맞는 환우도 많더라고요. 보통 3기 또는 4기 환우들 같습니다. 비타민을 주사로 맞는 것과 입으로 먹는 것 중 어느 것이 도움이 됩니까? 답. 비타민 주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피로회복에 도움될 수 있지만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의 경우 몸 상태를 더욱 산성화시켜 암을 갑자기 확 커지게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가루나 알약으로 드셔야 항산화가 필요한 신체 부위에 흡수되고 남는 것은 배출됩니다. 비타민 주사는 피하시고 반드시 입으로 섭취하세요. 질문 5. 비타민을 안 먹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종합 비타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장기간에 걸쳐 먹을수록 간에 부담을 주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4, 5일에 한 알 정도는 괜찮습니다. 질문 6. 잔존암을 분해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있나요? 잔존암을 없애버리고 싶은 욕심이 납니다. 답. 잔존암을 분해해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암세포는 면역력이 강할 때 성장을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가 답입니다. 암은 공존하며 다스려야 합니다. 질문 7. 하루 2끼 식이요법은 어떤가요? NK 면역세포는 하루 종일 배불러 있으면 정상세포가 소화시키는 일을 하기에 바쁘고 아픈 곳을 치유하는 시간이 없어서 치유 능력이 떨어진다고 책에서 봤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NK세포가 가장 좋아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요? 답. 하루 2끼만 먹으면 폭식하는 경우도 있어 적게 자주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NK 면역세포 활성화에 가장 좋은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깊은 심호흡을 하면서 걷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 8. 암 조직이 단백질 덩어리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 사람 몸 전체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암은 단백질이 잘못되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시는지 파악을 잘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리트머스 소변 검사 관련 질의응답입니다. 위암, 대장암, 췌장암 등 장기에 암이 있는 경우 리트머스 소변 검사 결과는 대부분 4, 5의 산성이며 장기에서 멀리 떨어진 피부암, 유방암 등은 소변 검사 결과가 다소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질문 9. 리트머스 소변 검사가 알칼리 체질을 측정하는 데 얼마나 정확합니까? 먹는 음식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지요? 답. 리트머스 소변 검사는 알칼리 체질 여부를 측정하는 데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변 검사 시 색깔은 언제 측정하는지와 검사 전 먹은 음식,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정확한 측정 시간은 식후 1시간 45분부터 2시간 사이입니다. 이때 2, 3주간 같은 색깔이 계속 나오면 그 색깔이 자신의 체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칼리 체질을 계속 유지할 경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재발 및 전이 확률을 낮출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재발 및 전이가 안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알칼리로 유지되더라도 암세포들이 신체 곳곳에 박혀 있어 언제 재발, 전이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 10.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리트머스 검사 결과가 산성으로 나타나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소변 검사 결과가 산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음식 먹은 직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경우, 설탕 등 단 음식을 먹은 경우, 음식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 등입니다. 다음은 OHP 암 한후 집중 케어 패키지 알파실 강황환에 대한 질의응답입니다. 질문 11. OHP 패키지를 복용하면 소변 검사 시 리트머스의 녹색이 얼마 동안 유지되는지요? 답. 녹색이 유지되는 기간은 환우의 식습관 및 건강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르며 녹색이 유지되도록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질문 12. OHP 패키지 섭취를 통한 성공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요? 답. 환우의 입장에서는 완치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OHP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한순간의 방심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암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암을 다스릴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13. 아무리 좋은 것도 3개월 이상 먹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박사님 제품도 바꿔줘야 하는 건지요? 오래 같은 제품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습니까? 답.
질문 자체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질문 14. 알파C를 섭취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있고 어지럼증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알파C 섭취만으로 알칼리 체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알파C 섭취 후 소변검사 결과 7이 나오는데 알파C 섭취 전에는 산성이었습니다. 답. 알파C는 염증 제거와 항암이 주 효능이기 때문에 알파C 섭취만으로는 체질을 알칼리로 만들 수 없습니다. 체질을 알칼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암 스무디를 충분히 먹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고단백질 섭취를 하고 깊은 심호흡 운동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질문 15. 일반 강황 또는 인도산 강황 90%인 강황화는 어떤가요? 답. 강황의 함량과 원산지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황 속 암 및 염증을 치료할 수 있고 몸에 흡수가 잘 되는 유효 성분의 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다음은 항암 스무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암 환우의 경우 더욱 많은 영양소 섭취가 필요합니다. 항암 스무디 재료 중 구하기 힘든 것은 빼고 구할 수 있는 재료를 더 많이 넣으시길 바랍니다. 항암 스무디 재료 하루 분량: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샐러리, 케일, 홍당무, 냉동베리류 각 1컵, 키위 2개, 비트 3분의 1개, 잘 익은 바나나 1개, 오게닉 라임 또는 오렌지 주스 등 약간의 액체. 질문 16. 항암 스무디는 식전, 식후 언제 먹어야 좋은가요? 아침 공복에 먹어도 되는지요? 답. 항암 스무디는 식전이나 식후 언제든지 드셔도 됩니다. 아침 공복에 드실 경우 항암 스무디에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변을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변비에 특히 좋습니다. 질문 17. 녹즙과 스무디를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더 좋은지요? 한국의 암 환우들은 대부분 녹즙을 먹더라고요. 답. 당연히 항암 스무디가 좋습니다. 녹즙은 암 환우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거의 걸러내기 때문에 암 환우들은 녹즙을 피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단백질 섭취, 차가버섯, 버섯 속 세슘, 알칼리수, 몸무게 변화 등 기타 내용입니다. 질문 18. 현재 고기는 전혀 먹지 않고 있으며 단백질 보충으로 계란과 군뱅이 분말을 일주일씩 교대로 먹고 있습니다. 소고기 수육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음식에 대한 불신 때문에 못 먹겠어요. 자연 방생해서 천연으로 먹고 크는 닭고기는 어떤가요? 답. 항생제를 쓰지 않은 오게닉 닭고기는 괜찮습니다. 질문 19. 시중 러시아산 차가버섯은 어떤가요? 국산 표고버섯에는 방사능 물질 세슘이 농축되어 있다고 하면서 먹지 말라는 환우분들이 많습니다. 답. 국산 표고버섯에 세슘이 흡수되어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버섯에 쌓이는 세슘의 양이 암 환우에 해가 될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 표고버섯의 경우는 드셔도 됩니다. 차가버섯은 비싼 가격에 비해 항암 효과는 높지 않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거나 남이 선물한 것이라면 드셔도 됩니다. 질문 20. 암 환우에게 알칼리수가 좋다는데 맞는지요? 답. 반드시 알칼리수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으며 정수물 등 기본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물이면 모두 괜찮습니다. 미네랄이 조금 들어있으면 좀 더 좋습니다. 질문 21. 제가 평소 몸무게가 60에서 63kg였다가 지금은 53에서 54kg를 유지하고 있는데 살이 빠지다 보니 피부 잡티나 주름이 심합니다. 팍상 늙은 듯하여 심리적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피부과 주름 시술을 해도 되는지요? 피부톤 치료하는 레이저 시술은 어떤가요? 답. 말씀하신 사항은 노화와 관련된 것으로 수술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는 게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 22. 체중이 늘어나면 안 좋은가요? 현재 163cm에 53kg인데 주위에서 몸무게를 조금 찌우라고 말을 많이 들었어요. 답. 갑작스런 체중 증가 또는 감소는 좋지 않지만 그것만 빼면 관계없습니다. 질문 23. 식사 후 30분 후에 물을 먹어야 좋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말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상 유방암 한우와의 묻고 답하기 질의 응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